사순절 기간 매주일 저녁 탄소제로 녹색교회를 위한 설교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전기 사용량 줄이기라는 주제로 함께하는 에너지 절약과 절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전자책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2050 에너지 레볼루션, 2050 수소 에너지, 솔루션 그린, 2도가 오르기 전에 에너지와 기후변화, 그 외 인터넷 각종 자료와 유튜브 자료를 토대로 준비되었을 먼저 밝힙니다. 제가 탄소제로 녹색교회를 하면서 바뀐 게 일단 종이컵 대신 텀블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텀블러를 쓰고 있지만 오늘날의 기후 상황은 단순히 개인적 실천에만 맡겨둘 상황이 아닙니다. 기후위기는 에너지 정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주범의 90%가 에너지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정책의 변화 없이는 기후변화 대응은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함께하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은 에너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너지. 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예배 시간에도 모든 것들이 에너지를 통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활용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당연하게 쓰고 있고 특별히 고민하지 않아도 누군가 공급해 주는 거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자, 저 콘센트 너머의 전선을 따라가 보면 뭐가 나올까요? 네, 사진 보여주십시오. 예, 발전소가 나옵니다. 우리가 사는 부천은 서해안의 석탄 화력발전소에 전기를 씁니다. 그럼 그 원료는 어디서 나올까요? 자, 우리나라는 세계 에너지 소비량 8위입니다. 문제는 석탄과 석유 한 방울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계 3위 에너지 수입국으로 연간 에너지의 96%를 수입합니다. 그 금액이 130조입니다. 그러니까 전기는 돈인 거예요. 우리가 이뤄낸 문명은 사실 탄소 배출을 본격적으로 하는 이 역사와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전까지 나무가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었습니다. 그 나무에 기반한 생물이 바로 석탄입니다. 자, 특별히 영국은 석탄이 많은 습지대의 나라인데요. 이 석탄을 영국이 막 태워보니까 더 불이 잘 붙고 너무 잘 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석탄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채굴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광부가 점점 땅속을 깊게 파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때부터 생산자와 소비자가 분리되는 산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에너지 산업에 근무하지 않는 소비자는 이 에너지원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이제 무신경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반대로 생산자는 이제 돈이 되니까 석탄을 더 많이 채굴해서 증기기관과 공장도 돌리게 되면서 그래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1차 에너지인 석탄을 가공해서 더 편리한 형태인 2차 에너지로 바꾸게 된 것이 바로 전기입니다. 우리나라는 화력발전이 60%, 원자력이 30%입니다. 생산자인 한국전력과 공기업이 상당히 많은 책임과 역할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우리들에게 전기를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인 우리가 석탄을 태우면 미세먼지와 CO2, 이산화탄소의 온실가스가 배출된다는 것에 그동안 무신경했다가 이제서야 기후위기가 오게 되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화력을 대안해서 만든 것이 원자력 발전소인데 원전의 단점은 후쿠시마처럼 이 사고의 위험도 있고요. 무려 10만 년을 보관해야 되는 방사능 폐기물이 쌓인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편리하게 생활하도록 만든 에너지는 이 에너지인 전기가 사실은 그냥 편리함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남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유럽과 미국에서 크게 세 가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럽의 많은 국가가
석탄 화력 발전소를 완전히 종결하는 퇴출 시점을 발표했다는 점입니다. 벨기에, 프랑스, 포르투갈,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대부분이 2030년 이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아직까지도 7개의 신규 발전소를 지금 짓고 있다는 겁니다. 영국이 2012년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랑 참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석탄 화력 발전 비중이 40%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6년 후에 2018년 5% 이하로 떨어뜨렸습니다. 그 이유는 같은 시기에 신재생 에너지를 더 늘렸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정책과 수단을 다 동원해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하락시켜 버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동안 우리가 대기 중에 온실가스를 뿜어냈던 것이 마치 공짜인 양 냈던 것들이 이제 규제가 들어오고 또 이제 경제 질서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EU와 많은 국가에서 석유와 경유를 기반한 내연 기관차 판매 금지 시점을 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35년인데요. 네, 먼저 보여주셨네요. 자, 전 세계의 돈의 흐름을 알고 어떤 산업이 유망한지에 꿰뚫고 있는 증권 전문가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7, 8년 전만 해도 쟤들 저러다 망하겠지 무시했던 테슬라가, 이 테슬라라는 신생 자동차 기업이 2020년 그 앞에 거 좀 보십시오. 2020년 전 세계 모든 자동차 기업 중 도요타, 폭스바겐, BMW, GM을 제치고 시가총액 1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맨 위에 보이시죠? 맨 위가 테슬라입니다. 지금 전 세계 자동차 업계가 전기차로 바뀌고 있고요.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 현대 기아차도 이 흐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지난 10년간의 주가 사진인데 위에는 테슬라고요. 밑에는 현대자동차입니다. 테슬라가 2010년 주식시장에 상장할 때 주가가 17달러였는데요. 2021년 1000달러를 돌파하면서 주가가 5, 60배로 증가한 반면에 여러분 보시듯이 테슬라는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차는 반면에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테슬라 생산량이 40만 대의 모든 차가 전기차인데요. 현대는 석유 에너지차가 700만 대고 전기차가 20만 대입니다. 자, 이 말은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이제 에너지의 흐름이 미래를 향하고 있고 이 전환에 합류치 않으면 가차없이 낮은 가치를 받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자, 2009년 아랍에미레이트 UAE 한국형 원전 첫 수출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원전 수주였습니다. 당시 계약금이 맨 왼쪽에 보시면 계약금이 186억 달러, 약 21조 원의 큰 수주였습니다. 막 대단하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최근 국내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이 받은 수주가요, 약 300조 원 된다고 합니다. 21조에서도 막 그랬는데요. 지금 전기차 배터리 업체가 수주가 300조입니다. 이제 에너지 모빌리티 시대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국내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이 배터리를 재생 에너지로 만들고 싶지만 이 국내에서 전력 포트폴리오가 대부분의 화석연료와 원전이어서 이게 에너지원이어서 이 업체들의 공장이 대부분 해외에 집중되어서 세우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것을 우리나라가 잘 준비되어 있다면 국내에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국내에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금 전 세계 거대 IT 기업들의 산업 구조도 변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인터넷망의 아주 초연결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든 쳐보면 모든 지구 반대편의 모든 이야기도 다 알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한다고 합니다. 사진 하나 보십시오. 그래서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거대 IT 기업들이 비판받지 않게 해서 사진처럼 데이터 센터를 자발적으로 저렇게 만들었어요. 친환경적으로
그렇게 만들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는 탄소 배출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친환경 기업을 구축해 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기업들이 착해서가 아니라 그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기업들은 친환경으로 거의 바꾼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들이 자기한테 부품 조달하는 회사들한테도 100% 재생 에너지로 만든 부품을 납품하라면서 압박하고 있어요. 거기에 한국 업체도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탄소 배출을 줄이는 사업 구조로 가려면 이 초기 투자 비용이 당연히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미국이나 EU 기업들과의 가격 경쟁력에서 우리나라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탄소를 많이 이용해서 물건을 제조하는 기업들에게 탄소 국경세를 이제 만들었고요. 이제 내년 2023년 1월에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등에 적용될 것입니다. 제조업과 수출로사는 우리나라가 가만히 앉아서 연간 8조 원이라고는 엄청난 세금을 그냥 앉아서 줘야 되는 판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한마디로 이 기후 위기는 이제 에너지 위기이고 경제 위기로 직접 피부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자, 석탄을 쓰는 발전소, 또 석유 쓰는 내연기관처럼 수출하는 모든 제조업체들이 이제 전환을 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자, 에너지라는 것이 기업들에게 혈액과 같은 것인데 이 혈액을 모두 다 바꾸라고 하는 때입니다. 자, 그게 바뀌면 사실은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것입니다. 기후위기에 따라 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환에 대한 논의를 다각도로 해야 할 시점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나라 한정혜 환경부 장관이 신문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력발전소를 폐지하는 속도는 신재생에너지 구축 속도에 따라 달라진다. 외국도 환경을 급전환하면서 화력발전소를 가동하는 날보다 안 하는 날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폐쇄 과정에 들어간다. 결국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가장 큰 일은 에너지 전환이다. 신재생에너지를 과감히 확충하며 그걸 연결시키기 위한 계획과 전환의 중간 과정으로서 기술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모든 나라가 여기에 관심을 쏟고 있어 전환 속도는 우리 생각보다 빠를 수 있다. 여기서 언급하는 이 신재생 에너지란 넓은 의미에서 이제 석유와 원전을 대체하는 에너지원을 말합니다. 자, 사진 한 점 보여주십시오.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신재생 에너지는 좁은 의미로는 신에너지 그리고 재생에너지로 나뉩니다. 연료전지 석탄을 액화로 만들고 또 가스화, 또 수소에너지 같은 게 이제 신에너지고요. 태양열, 풍력, 또 소수력 같은 것들이 이제 재생에너지입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는데 그런데 다 친환경적이고 다 좋은데요. 이게 단점이 있어요. 기후 영향을 많이 받아서 어떨 때는 전력이 넘치는데 어떨 때는 전력이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시설 투자비가 너무나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곳곳에 신재생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진을 한 점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 시흥의 오이도 앞에 가는 시하오 조력발전소입니다. 다음 보여주십시오. 대구 농협에 가면 이렇게 태양광으로 만든 유통센터가 있고요. 다음 보여주십시오. 춘천 붕어섬에 가면 저렇게 태양광으로 만들었고요. 다 하나 보십시오. 네, 세종시에 가면 자전거도를 저렇게 태양광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 보여주십시오. 제주 가시리에 보면 이제 풍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곳곳에 이렇게 신재생에너지 전환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와 세계 각국이 적극적인 탄소 중립을 하면 2030년 전 세계가 한 해 최대 5억 톤의 탄소 배출을 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5억 톤을 줄이는 거예요. 참 대단한 겁니다. 자, 그런데 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중국, 인도, 브라질 같은 개발도상국가들의 막대한 양의 석탄 소비입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중국이 1년간 33억 톤의
탄소를 배출한다고 합니다. 참, 이 얘기를 들으면 참 힘이 빠집니다. 예, 화면을 보십시오. 개발도상국의 이제 협조 없이요, 기후위기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겁니다. 혼자만 하면 된다, 혼자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면 개발도상국이 강력하게 이렇게 반발합니다. 현재의 기후위기는 이미 석탄을 펑펑 써서 경제를 성장시켜왔던 선진국들의 책임이다. 이제 막 발전을 시작하려는 자신들에겐 돈 많이 드는 신재생 에너지 구축보다는 싸고 효율적인 석탄을 쓸 수밖에 없다. 예, 맞는 말이죠. 자, 이 때문에 파리 협정 이후에 선진국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 녹색 기후 기금을 만들어서 2020년까지 1,000억 달러를 모아서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전환을 돕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취지와 달리 정작 참여는 지지부진했고요, 실제로 모인 금액은 120억 달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발도상 국가들은 값싼 석탄을 포기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선진국은 자기의 돈을 들여서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전환을 도울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어떤 신기술을 만들어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을 바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네스코는, 다음 화면 좀 보십시오. 그래서 유네스코는 기후가 아닌 우리의 마음을 바꾸자. 기후가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을 지금 하나로 지금 묶어야 된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자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 나라와 우리나라에 조금씩 환경 문화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우리 교회도 탄소제로 녹색교회를 선포하면서 온 교우들이 밴드에 가입하면서 매일 실천을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행동할 때 변화는 분명히 시작될 것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한다면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쓰는 에너지는 한정적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쓰는 전기, 편리한 사용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곤 합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탄소 배출의 주범인 화력발전소에 의존해서 지금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기후의 심각성을 알고 각국이 탄소 배출을 줄여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각국의 정부들이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엄청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본문 시편 46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말씀입니다. 46편 10절 상반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여기 이 말씀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공동번역을 봤더니 너희는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새 번역을 봤더니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멈추고라고 하는 말이 계속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멈추고, 이 멈추라는 말이 마음에 새겨졌는데요, 우리는 그동안 성장에 몰두해서 멈추지 않고 달려만 왔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했지만 환경은 파괴되어 가고 있음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후변화들을 통해서 이제 막 잃어버려 보니까 많은 과학자와 환경단체의 이야기들이 이제서야 우리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멈추어서서 전기 사용량을 줄이는 것을 실천해야 될 때입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이 시점에 잠시 모든 전자기기를 멈추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편 46편 10절의 하반절과 같은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자, 멈추어서 뭘 하냐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먼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여기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사순절에 잠시 모든 전자기기를 멈추고 침묵과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초에 이 태양이 방출하는 에너지가 무려 3.86 곱하기 1026와트라고 합니다. 이 숫자가 감이 안 오시죠? 이겁니다. 이것은 1초의 태양 에너지가 지금 66억의 전체 인류가 1만 년 동안 쓰는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태양 1초가 빛비친 게 우리가 1만 년 쓸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대단한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를 만들려면 덤프트럭 4천만 대에 가득 실은 석탄을 한 번에 딱 태워야 되고요. 커다란 발전소 1억 5천만 개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태양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태양을 만드시고 그 태양을 움직이시고 그 태양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에너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태양은 지구상에 있는 거의 모든 것의 에너지원입니다. 여러분, 햇빛뿐입니까? 인류가 아무리 떵떵거리며 만물의 영장이라 큰 소리 쳐도 우리가 먹는 물과 공기 그리고 태양이 없으면 우리는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앞에 인류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지금 너무나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2주 전 기후위기 증인되기 설교를 하면서 산불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했었는데 너무나 가슴 아프게 동해안과 울진에 산불이 났습니다. 제가 그 산불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다시 한번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정말 사투하면서 진화에 애를 먹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단비로 오늘 뉴스 보니까 이제 진화가 거의 다 됐다고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사람이 그렇게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 한번 비 내렸더니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됐어요. 멈추어야 비로소 보입니다. 이 멈춤의 시간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멈춰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욕심 많고 이기적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또한 멈추어야 고마움을 알게 됩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제가 밴드에도 좀 올렸는데 요즘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노후화가 되어서 엘리베이터 공사를 진행 중인데요. 3주 정도 됐습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요. 14층을 오르는데 얼마나 숨이 차는지 몰라요. 제가 평상시에 운동을 거의 안 하는 사람입니다. 14층 올라가면서 아버지, 주야 막 이러면서 제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는 꾀가 나서요. 옆 라인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저희 옆동을 이렇게 내려가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탄소제로 녹색교회 밴드에 걸어보라고 글을 써놓고 딱 이렇게 이 글을 올렸는데 사람들이 좋아요, 하트 뿅뿅 막 그렇게 하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꼼짝없이 이제 걷게 생겼습니다. 한층 올라가는 그 시간들, 제가 계단 올라가면서 엘리베이터의 고마움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아파보면 건강한 것이 새삼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또한 코로나를 지내보니 그동안의 일상이 얼마나 고마운지 다시 한번 우리는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멈춰보니 저 깊은 곳에서 가족이 고맙고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고맙고 건강한 것이 고맙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늘 공짜로 주시는 하나님이 고마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멈추고 잃으면 그제서야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멈추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지금 읽고 필사하고 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런 걸 깨달았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그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아마 우리도 이 비늘이 있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욕심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비늘이 벗겨져야 하나님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고 환경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멈추어서서 이 욕심의 비늘을 벗기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의 큰 울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에너지 절약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에너지 절약. 자, 이제껏 에너지 전환의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함께하는 에너지 절약의 이 삶의 실천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다 아는 것인데 실천이 너무나 중요해요. SK 이노베이션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이렇게 실천하랍니다. 에어컨, 선풍기 등 전기, 냉방기기 사용을 줄이는 겁니다. 두 번째, 사용 시간에 전자기기 플러그를 뽑아보는 겁니다. 세 번째, 대기 전력 자동 차단 장치를 사용해 보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핸드폰하고 노트북하고 그러다 보면 그냥 막 하잖아요. 그 자동으로 알아서 차단하는 그런 거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 실내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겁니다. 동절기에는 18도에서 20도, 하절기에는 26도를 한번 지켜보는 겁니다. 다섯 번째, 사용하지 않는 조명을 이제 끄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예배 이렇게 끝나고 나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 끄는 사람이 있고 안 끄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분명히 보면 있을 거예요. 끄는 사람은 끄고 안 끄는 사람은 안 꺼요. 여섯 번째, 전력 사용이 급증하는 시간대에 전기 사용 한번 자제해 보는 겁니다.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피크고요. 2시부터 5시까지 피크입니다. 자, 이렇게 실천하면 개인적으로 연관 한국에너지자원공사의 발표에 따르면 연간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 절약도 가능하고요. 결국은 이것이 기후 위기를 막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요,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기후 위기 이 90%는 에너지 부분이어서 정책과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동안의 설교를 가족과 지인들에게 여러분들이 말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링크를 딱 해서 카톡으로 한번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밴드에 가입해 주십시오. 정말 밴드에 가입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밴드에서 매일매일 나오는 그 실천에 따라서 여러분이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이번 주에 전기 사용량 줄이기 의견, 제가 좀 아까 얘기했던 것 외에 엘리베이터 타면 문 닫는 거 누르지 말자,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 여러분이 한번 올려주십시오. 그래서 서로 댓글도 하고 그러면서 한번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밴드에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가까운 거리 차 타지 않고 걷거나 자전거를 타기. 제가 가까운 거리 얼마나 차를 많이 타고 다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육식 위주의 식단보다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자. 채식이 돈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자, 세 번째, 물을 아껴 쓰고요. 감사함으로 물 마실 때마다 마셔보는 겁니다. 또 네 번째, 우리 집 발코니와 베란다에 꽃과 채소를 심어보기 등등. 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올리고 댓글하고 이렇게 하다가 더 큰 공감대를 얻어서 이제 부천 지역에 또 나라와 또 세계가 함께 이 일을 위해 하나가 되면 기후위기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결론은 앞으로 우리가 이 일을 실천해 나갈 때 10년, 20년 뒤 펼쳐질 일들을 이런 상상해 보면서 제가 이런 비전을 꿈을 꾸어 봅니다. 2035년 8월 대한민국의 평범한 40대 가장 A 집사님은 중국 출장을 마치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A 집사님은 비행기 안에서 내려다보이는 우리나라 서해안의 아름다움에 새삼 감탄했습니다. 눈앞에 갯벌이 끝없이 펼쳐졌고 그 해안가를 따라 셀 수 없이 많은 바람개비들이 장관이었습니다. 아시아 최대 해상 풍력 발전단지의 풍경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에너지로 국내 에너지의 절반을 충당합니다. 풍력발전 바람개비 아래로는 고기잡이 배들이 연신 오갑니다. 불과 10년 전
풍력 발전 단지가 바다에 들어선다고 했을 때 격렬하게 반대했던 어민들이 지금은 풍력 발전량에 비례해서 나오는 지원금 덕분에 추가 유치를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처음에 우려와는 달리 고기잡이에도 이제 지장이 없습니다. A씨는 공항에 내려 수소 연료로 된 리무진 버스를 탑니다. 버스가 공항을 벗어나 지붕으로 덮인 고속도로로 진입했습니다.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가 태양광 패널로 덮여서 국내 전기자동차 배터리 충전에 필요한 전력량의 50%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 세계 최초 태양광 발전 고속도로는 개발도상국의 산업 시찰단의 필수 시찰 코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매주일 A 집사님은 1시간 충전으로 4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고 가는 곳곳마다 10분 만에 충전소에서 충전할 수 있고 무엇보다 전기 요금이 싼 전기 자동차를 타고 꿈마을 엘림교회에 옵니다. A 집사님의 가정에서 쓰는 전력은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과 소형 풍력 발전기에 썼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컴퓨터 등 모든 가전제품이 스스로 필요한 전력을 찾아 사용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그리드 기술 덕분입니다. 날이 어둡거나 바람이 불지 않는 등 전력 생산 상황을 파악해 전원 공급원을 스스로 조정하는 똑똑한 기술입니다. 사용하고 남은 전기는 다른 가정으로 넘기거나 전력회사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A 집사님은 15년 전 기후 위기를 알고 꿈마을 엘림교회에서 진행하는 탄소제로 녹색교회 밴드에 가입하여 삶의 일들을 실천해보며 그 밴드의 소식이 교회를 넘어 지역과 나라가 하나 되는 문화를 이루어갔던 것을 회상해 봅니다. 또한 코로나로 힘들었던 시간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함을 깨닫고 탄소로 시커멓게 물들이며 기후위기 재앙을 당할 뻔했던 시간을 뒤로하고 이제 녹색으로 물들이며 이 지구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갑니다. 이런 상상을 해보니까 참 좋으시죠?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져본 비전입니다. 탄소 제로로 가는 길이 어렵지만 이 비전을 위해 전기 사용량을 줄여주시고 사순절 어느 시간은 멈추어 서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녹색 발걸음에 동참하며 이 비전을 누리시는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